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전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제 3연임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5년이니까 이제 15년을 하게 되었고, 아예 이제 어떻게 됐냐면 3연임 제한을 조치를 삭제를 해버렸어요. 2018년도 중국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일종의 헌법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안전히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에 보듯이 지금 이 학생들이 미술관에 갔는데, 이 미술관에 지금 시진핑과 이 인민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통해서 국가의 어떤 지도자의 역량을 보여주는 사진이 지금 현직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동상처럼 입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China President is on the cusp of a third term,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거든요. 자, on the cusp of라면 이게 수고로 많이 써요. 자, 원래 cus프란 뜻은 두 곡선이 만나는 끝을 cus프라고 하는데, 그래서 on the cusp of 하면은 뭐뭇이 막 만나는 끝이다. 그래서 그 끝에서 뭐뭇이 막 시작되려고 하다라는 수고로 많이 써요. 그래서 on the cusp of third term, 그러니까 세 번째 임기를 막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Never before has the globe been so dependent on one man's whim. 자, 휘이란 말은 그 사람의 기분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 사람, 시진핑이라는 사람의 휘, 이 사람의 어떤 기분, 이 기분에 의해서 완전히 전 세계가 지구촌이 dependent on, 그에 이제 의존할 수 해본 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례 없이 이 한 사람의 그 의존하는 그런 전체 지구촌에 중국이 어떻게 보면 공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장에서 생산되는 그런 경제적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15억이라는 중국의 그 지도자 인민들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로서 전례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래는 마오쩌둥이 이제 일본이었죠.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49년도 건국 후 문화대혁명 시기까지 거의 뭐 40년에서 76년까지 활약을 했고, 7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항일투쟁과 국공내전에 참가한 세대로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중앙에 진출했던 덩 샤오핑이 2세대, 3세대가 장쩌민, 오늘 뉴스가 장쩌민이 죽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해외 유학을 경험한 고학력자 위주로 80년대 중앙에 진출한 장쩌민 세대, 이제 4세대가 후진타오, 중국 내에서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90년대에 중앙에 진출한 세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이 되겠습니다. 시진핑은 개혁파가 권력을 장악한 70년대 후반에 대학 교육을 받은 고학력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다섯 번째 지도자라는 얘기죠. 자, 시진핑이 내걸던 구호는 이거예요. 마오쩌둥이 내걸었던 49년도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시작했으니까 100년 뒤면은 2049년 아닙니까? 이때 중국을 전 세계 국가 1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은인자중이다, 이런 말로 이제 고사성어로 말하는데, 은인,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대원군, 흥성대원군처럼 튀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 그 권력을 잡을 때까지. 물론 이제 아버지의 후광도 있었어요. 빽이 좋았죠. 금수저. 그러니까 마오쩌둥 세대의 그런 혁명 동지 세대였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겸손하고 청렴한 분으로 이제 유명하죠. 그다음에 태자당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제들, 정치 그런 공산당 권력 자제분들 자식들끼리 어떤 모임, 그 태자당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킹메이커인 정진홍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장쩌민의 이제 비서였는데, 이 장쩌민을 배신해 가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를 좀 잘해서 킹메이커를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정칭홍이라는 분이 없었으면 시진핑도 없었던 것이죠. 23세 때 대학생이 됩니다. 화학공학과. 왜 늦게까지 대학에 들어갔냐면, 쉽게 말하면 문화대혁명 기간에 숙청을 했잖아요. 그 숙청에서 이제 하방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에 가서 농민들과 함께 일을 하는 그런 노동의 현장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7년 동안 공부를 못했어요. 그것이 풀리면서 이제 화학공학과를 갔다는 거, 이과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청강생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빽도 있고 하니까 이런 고생도 하고 했으니까 이제 대학에 어떻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 명문대를 갔죠. 그래서 청강생으로 졸업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국 집권 마오쩌둥에서 시진핑까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시진핑이 국가 권력을 잡으면서
5세대 집단 체제인데 지금까지는 집단 지도 체제였어요. 그런데 마오쩌둥이 인민의 영수다 이런 말을 써요. 영수. 그러니까 영수란 말은 한자로 쓰면은 이 지도할 영 숫자가 이제 소매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수란 말을 우리가 영수회담 한다 할 때 많이 쓰잖아요.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얻게 될 영수의 칭호.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영수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거의 신의 레벨이에요. 최고 권력자라는 뜻이 영수인데 시진핑도 이제 1인 체제를 강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에서 어떤 군사, 정치, 당정군을 다 장악한 분이에요. 예를 들면 덩샤오핑 경우도 5년, 10년 하고 뒤에 물러날 때는 군사 정권은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장쩌민도 그랬고 후진타오도 그랬고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갖고 있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뒤에서 막후 실력을 가지려고. 근데 시진핑은 유일하게 마치 마오쩌둥처럼 1인 체제로 당정군을 다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3연인제의 그런 제한을 없애버린 것이죠. 그래서 3연임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중국 공산당의 아버지인 마오쩌둥에게만 불려졌던 칭호인 영수라는 칭호를 이번에 이제 최대 권력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이 영수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게 바로 시진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진핑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시진핑이 이제 바이든과 함께 in California in 2020. 그러니까 2012년에 정권을 잡은 뒤로 이제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사이좋게 지냈단 말이죠. 그다음에 2017년에는 홍콩에서 ahead of inaugurate. inaugurate는 취임하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취임. 그래서 이제 홍콩 장관을 임명했잖아요. 중국 사람을. 그래서 이제 이런 취임식에서 나온 사진이 되겠죠. 캐리 램시를 이제 쉽게 말하면 임명했는데 그 사람과 찍은 사진이 되겠고 여기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푸틴과 9월 16일 날 찍은 사진이 되겠네요. 자,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두 파트로 나눠서 오늘은 첫 번째 파트 지금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시진핑의 아버지 이야기도 좀 하고 시진핑이 어렸을 때 상황도 한번 이야기해 보면서 이 지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의 그런 벨리저런트. 자, 벨리저런트라면 이 벨이란 말이 전쟁이란 뜻의 접두사라고 그랬죠. 어원이. 그래서 벨러코스 하면 전쟁을 좋아한다. 벨리저런트, GER이 캐리라는 어원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전쟁을 늘 갖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서 호전적인, 공격적인, 그래서 벌리저런트, 발음이 이음절입니다. 벌리저런트, 벨러코스, warlike, 전쟁을 좋아하는, 즉 공격적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의 명사이 뭐다? belligerent, 버런스죠. ENC니까 명사입니다. 공격적인 태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진핑의 이런 공격적인 태도는 또한 stalking, resentment. 자, 스토크란 말은 원래 연료를 넣다. 그래서 부추기다 이런 뜻이에요. 불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거로 stoke resentment 하면 분개를 부추기다. 뭐 분노, fear, 공포, 화, 분노를 돋우다 이런 뜻으로 수거로 많이 쓰입니다. stalking, resentment. 분노를 부추겼다는 것이죠. 시진핑이 최근에 이런 자신감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과 맞짱을 뜨는 상황에서 이런 빌리저런스한 공격적인 태도가 해외에서 또한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월드뱅크는요, has named,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supply chain disruption, 공급망이 disruption, 파괴됐죠. 붕괴가 되었죠. 이것이 스탬프라면 어디서 왔냐면 China 락다운, 지금 중국이 코로나를 봉쇄했잖아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봉쇄로부터 공급망이 이렇게 망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망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driving a cut, 뭘 촉구했냐면, 몰았냐면 컷, 삭감이죠. 글로벌 그로스죠. 지구촌의 어떤 성장의 어떤 커트, 삭감을 이제 촉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캐스트 예상한다는 거죠. This year, 올해는요 2.9%의 성장률. 그 다음에 down from 5.7% in 2021년. 근데 2021년에는 5.7% 성장했는데 여기에서 다운돼 가지고 이제 2.9%가 성장이 됐다는 거예요. 자, in July 7월 달에는요. The head of the FBI와 브리튼의 M15라는 연구소에서 헤드 그 수장은 jointly 합동으로 declare 선언했다는 거죠. Beijing, the biggest long-term threat. 그래서 베이징이 중국이 가장 장기적으로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적인, 그 다음에 national security, 국가 안보에. 그러니까 FBI와 영국 어떤 연구소에서 말하기를, 야, 중국이 이제는
장기적인 위협이 된다라고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자, Sea has oversee. 그래서 C는 이제 oversee,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감독해 오고 있는 것이죠. border clash를. 그러니까 국경의 어떤 충돌이죠. 인도. 지금 인도와 히말라야 거기에서 지금 중국과 국경 분쟁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economic warfare with Australia. 호주와의 그런 경제적인 지금 워페어,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분쟁이. 자, 그게 이제 정리해 보면 이거죠. 중국과 호주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호주 북동부의 솔로몬 제도 아시죠? 여기도 자손 TV에서 한번 다뤘었는데 여기를 지금 미국 관리들이 방문하면서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중국이 호주 그 북동쪽을 잘 지금 꼬시기 위해서 막 뭐 했었는데 여기를 미국이 방문하면서 솔로몬 제도를 이제 연방 제도로 이렇게 묶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보 협정을 체결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와인 등 호주산 수출품에 고율 관세 부과했고요. 장관급 전화회담 거부. 중국계 호주 국적 앵커인 청레이를 간첩 혐의로 구금 재판하는. 그리고 이제 그 철광석도 수출 안 한다고 그러고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전력난이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쿼드라고 해서 미일 호주 인도 오커스 여 명미 호주 등 대중 견제 노선에서 이제 연맹을 만들었어. 쿼드하고 오커스라는 것을. 그다음에 2040년까지 병력을 30% 확대하겠다. 그리고 중국보다는 이제 인도하고 친해지면서 이제 중국의 의존도를 좀 낮추려고 하고 있어요. 호주가.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이 있는 것이고 호주와 관계가. 그다음에 스탠드 오프 대치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누구와? 베트남. 자, 베트남과 대치 상태에 있잖아. 왜 베트남과 대치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잘 보세요. 남중국해에 보시면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여기에 보면 이게 남중국해인데 여기 영토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국이 여기에다가 어떤 섬에다가 그 바유섬에다가 막 흙을 깔고 여기를 완전히 영토로 만들어 가지고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인공섬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만과 또 그 분쟁이 있지만 이 필리핀에 중국의 국경을 보세요. 이 빨간색이 국경인데 거의 이 지역을 다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은. 근데 필리핀은 또 자기네 땅 이만큼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브루나이는 이렇게 노란색, 말레이시아 이쪽은 또 자기네 땅. 특히 이 지역이 석유가 많이 매체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분쟁이 또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분쟁, 영토 분쟁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베트남과 또 사이가 또 안 좋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도 영토 분쟁, 그 다음에 미국과 이런 분쟁.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석유를 이렇게 앞으로 그 미국이 딱 막으면 여기가 이제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 석유가 이렇게 배달되는 통로인데 여기를 봉쇄해버리면 중국이 난감해지거든요. 태평양으로 나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예, 대만 다 막아 있죠. 필리핀 막고 있지. 여기를 이렇게 미국이 막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여기에 좀 그 섬을 만들어 가지고 영토를 우리 거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in the disputed 이런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South China Sea 남중국해에서. 자, in the West 근데 서쪽으로 보면 confidence in China 중국의 이런 신뢰가 may never recover 결코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진핑이 뭐라고 어나운싱 선언했냐면 no limit라고 했죠. 제한이 없어요. 파트너십에 있어서. 이게 푸틴과는 아주 친하게 지내겠다는 것이죠. Just weeks before his invasion on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략하기 전 몇 주 전에 푸틴과의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그래 제한 없이 그냥 파트너로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위협이 되는 거죠. 자, it show the disdain that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disdain은 멸시 이런 뜻이니까 시진핑이 has toward the US 미국에 향한 멸시라는 거예요. That he would be seen 그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on a stage 무대에서 with 블라디미르 푸틴. 푸틴과 함께 무대에서 그가 보여지고자 했던 것을 이제 미국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경멸하는 것이죠. 우리 러시아하고 친하거든 이렇게. 근데 후는 누구냐면 이제 그 푸틴은 not a natural ally입니다. natural 아주 당연히 ally 그러니까 동맹은 아니지만 당연한 동맹은 아니지만 푸틴과 무대에서 같이 보여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라고 이제 허츠맨 씨가 말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포머 전 미국의 ambassador to both China and Russia. 중국과 러시아의 대사였네요. 자, 덩어리 편입니다. 어디에 대사를 지내다 할 때 ambassador to 어디 이렇게 씁니다. 덩어리 편이에요. ambassador to 어디.
자, 중국과 러시아의 그 대사였던 이분이 말하기를 그들이 내추럴 당연하게 어떤 자연스러운 동맹 관계는 아니지만 한때 이게 그 공산 정권에서 친했지만 또 한때 또 소원했잖아요. 그러니까 naturally ally, 그러니까 같은 동맹은 아니지만 같은 무대에서 같이 이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으로 또 연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It's their shared antipathy. antipathy란 말에 anti가 반대 접두사잖아요. 퍼시는 느끼다, 게 반감이죠. 그래서 그들의 공유된 어떤 반감이 있다는 거야, 미국에. 그래서 미국은 그래서 bring them together, 그들을 이제 together, bring together, 함께 하려는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하나 되어서 미국을 지금 반감을 가지고 있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all this set the stage. 이런 모든 것들이 스테이지, 무대를 설정했다는 거죠. 새로운 콜드워로, 그러니까 새로운 냉전 체제로 지금 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냉전은 threaten, 위협합니다. To be even more devastating, 더 파국적으로 갈 수 있도록 위협하는 것이죠. Because of economic interdependence. 경제적으로 interdependence, 상호 의존돼 있거든요. inter가 between이니까 상호 의존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서로 더 파국적으로 이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Never before in human history, 인간 역사에서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 이코노미, 지구촌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livelihood, 생계죠, 생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livelihood of so many billion.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전체 지구촌의 경제, 이런 것에 interdependence,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been so at the whim of one man, 한 사람, 시진핑이라는 한 사람의 그런 기분, 그런 기분에 이렇게 서로 상호 의존되어 있고 중요한 적이 결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 future is bright for 시진핑. 시진핑에는 굉장히 미래가 중요하죠, 밝죠. 라고 이제 스티브 탕이라는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차이나 연구소인가 봐요. 중국에 있는 런던 대학에. 그렇지만 dark for everybody else.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지금 dark, 어두워져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중국의 이제 reversion to the politics. 자, reversion to 하면 뭐뭇에 복귀하다, 뭐뭇에 역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수거로 많이 써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어디로 지금 복귀하고 있냐면 마오 시대의 마오 일어의 absolute, 절대 군주죠. 마오 시대 이런 절대 군주의 politics, 정치로 지금 역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역행이 galvanize, 아이디어. galvanize는 뭐뭇을 자극하다, 고무시키다. 어떤 생각을 지금 자극시키고 있냐면 미국이 레드 이끌고 있는 이런 인게이지먼트, 참여죠. 이 참여는 스파크드, 누가 불을 질러? 리처드 닉슨과 헨리 키신저가 70년대 불을 질렀던, 그래서 미국이 이끄는 어떤 인게이지먼트, 참여가 has been, 동사입니다. a failure, 지금 실패 상황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galvanize,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고무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70년대 지금 보시면 마오쩌둥과 이 키신저란 외교의 달인이 다리를 놨죠. 핑퐁 외교라고 하죠. 즉 스포츠를 외교를 해가지고 중국과 미국이 처음으로 냉전 시대 때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닉슨과 이런 독트린 회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닉슨과 이제 키신저에 의해서 촉발된 이러한 그 미국이 주도하는 인게이지먼트, 어떤 참여가 있었는데 그러면서로서 이제 콜드워, 냉전이 깨졌단 말이야. 화해 무드로 갔단 말이에요. 무역도 하고. 근데 이렇게 하는 생각이 galvanized, 실패했다는 것을 지금 galvanize,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단 말은 다시 이제 어떻게 간다? 냉전으로 간다는 거죠. 자, 이것은 그래서 reductive, 감소하는 것입니다. 손해가 되는 것이죠. 중국의 rise, 부상이 되겠죠. collective는 집단인데 집단의 패널이 궁핍이죠. to the world top trading nation. 자, from A to B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이런 궁핍의 나라에서 집단으로 지금 최탑에 1등의 무역 국가로 지금 라이즈, 부상은 has 하울, 이끌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파버티, 가난으로부터 이끌어왔어. 가난에서 벗어나게 됐죠. 반면 making trillion of dollar, 그렇지만 수조 달러를 for American company, 미국 회사들에게는 수조 달러를 making, 벌게 해줬다는 것이죠. 이런 무역을 통해서. 자, 페누리란 말 좀 어려운 단어인데 파버티란 말입니다. 궁핍, 극빈 이런 뜻입니다.
자, 인게이지먼트라는 말도 우리가 약혼하다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참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말로 앙가주망, 사회 참여할 때 앙가주망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중국의 시진핑이 되면서 지금 지구촌에서 많은 그 경제적 문제, 그다음에 국가들과의 그런 갈등 문제만 일으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배경이 이렇게 자신감에서 오는 중국의 패권을 주장하고 있는, 그래서 1등 국가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